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유정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퇴근 가방을 내려놓았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와인잔을 꺼내는 손길이 무척 익숙했고 잔에 담긴 붉은 액체는 창밖 어둠보다 더 짙게 번져 있었다. 조명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시간, 그녀는 습관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옆집 베란다, 그곳에 문이 열려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다. 성진의 친구 철수. 이유 없이 마당에 나와 있는 시간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다.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정원수에 물을 주는 것도 전엔 안 하던 행동이었다. 유정은 창틀에 팔을 얹고 유리창을 반쯤 밀어내며 시선을 내려드렸다. 거기에 철수가 있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창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고 철수는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미소는 짧았고 대답은 느렸다. 오늘은 혼자 밥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유정 씨는 와인 드시네요. 네, 요즘은 이게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거든요. 혼자 마시는 와인이 맛있어요? 글쎄요, 적당히 쓸쓸해서 더 오래 남는 맛이에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이내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엔 설명되지 않는 정리가 서려 있었고 유정 역시 그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을 머금었다. 웃는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유정은 결혼 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근데 유정 씨, 저 오늘 낮에 이상한 생각 하나 했거든요. 어떤 건데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마음도 천천히 기울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유정은 와인잔을 들어 입을 축였고 창밖으로 뻗어나온 냉기보다 더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걸쳤다. 그리고 말없이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천천히 눈썹을 올리며 대꾸했다.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 얘기인 것 같네요. 철수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땅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유정의 창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지난 겨울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인사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오래 머물렀다.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 대신 천천히 창문을 닫으며 뒷걸음질로 사라졌다. 하지만 철수는 아직도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미동도 없이. 그 밤 유정은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천천히 지우며 창백해진 입술을 바라봤다. 그리고 가만히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철수는 그 시각 베란다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며 담배를 하나 물었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한참 입에 물고만 있었다. 어둠은 짙었고 창 너머에서 새어나오던 조명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만 그가 느끼는 불빛은 아직도 유정의 눈동자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유정은 예정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고 출근 준비에 예전보다 많은 시간을 들였다. 이유 없는 예쁨은 없었고 이유 있는 거리 두기엔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성진이 집을 나선 건 아침 7시 40분쯤이었다. 늘 그랬듯 말없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휴대폰을 한번 훑고는 다녀올게라는 짧은 말 하나를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다. 유정은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에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가 벗어나자마자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입을 적셨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세면대를 차지했고 화장대 앞에 앉은 시간도 조금 길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핑크빛 립스틱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붉은 톤을 가볍게 입술에 얹은 다음 유정은 거울을 바라봤다. 어쩌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조금 무리라고도 느꼈다. 그 시간 옆집 철수는 대문 앞에 세워둔 SUV에 손세차를 한다는 명목으로 천천히 천을 쓸고 있었다. 사실 아침 햇살도 좋고 바람도 약간 불고 있어 손세차를 하기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는 그날만큼은 차가 그렇게 더럽다고 느꼈다. 철수는 유정이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환기를 위해 열어두는 작은 창문,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보일 듯 말 듯한 그녀의 움직임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건 그녀가 아직 집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조금 늦게 마당으로 나가면서도 유정의 시야에 스며드는 각도를 잊지 않았다.
유정은 머리칼을 틀어 올려 묶으며 거실 커튼을 살짝 걷었다. 그 순간 철수와 눈이 마주쳤다. 말없이 웃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인사하자 유정도 마치 준비해둔 듯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날씨 참 좋네요. 유정이 먼저 창을 살짝 열고 말을 걸었다.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날엔 그냥 일 안 가고 마당에 앉아 있고 싶네요. 철수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해보세요. 누구도 말릴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나 핑계가 좀 필요해서요. 지금 같은 눈빛이라든지 그런 거요. 그 말에 유정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철수는 천을 내려놓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고 유정은 창문을 닫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향기가 퍼져나왔고 철수는 그 향기가 그날만의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런데 말이죠. 유정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사람 참 웃기죠. 아침마다 같은 동선인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져요. 같은 시간, 같은 창문인데 아마도 오늘은 내가 조금 더 오래 쳐다봤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당신이 조금 더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거나.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은 닫히지 않았고 철수의 몸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 평범한 아침이 그렇게 멈춰 있었다. 어떤 대답도 어떤 결론도 없이. 거실의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유정은 손에 쥔 와인잔을 조용히 기울이며 창문 너머로 고요한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진이 출장을 떠난 지 이틀째. 문자를 보냈다는 확인은 떴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은 건 아침 인사 이후가 마지막이었다. 이상하게 그 사실이 안도감으로 번졌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툭 던져두고 그녀는 소파에 몸을 묻었다. 단정히 말아 올린 머리를 느슨히 풀고 눈가에 화장을 가볍게 고치며 다시 잔을 들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유정은 짧게 숨을 들이켰고 곧장 일어났다. 미리 보내둔 위치를 따라 도착한 철수였다. 문을 열자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유정은 조용히 뒤돌아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긴장은 와인의 향으로 빠르게 씻겨나갔다. 테이블 위엔 그녀가 준비해둔 안주와 반쯤 비워낸 병이 있었다. 철수는 그 앞에 앉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유정도 따라 웃었다. 와인 좋아하세요? 평소엔 별로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그의 말에 유정은 의미 없이 잔을 흔들었다. 서로의 눈은 잔 너머에서 마주쳤고 어색하지 않게 엇갈리기도 했다.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셋이 되며 대화는 짧고 간결하게 이어졌다. 철수는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유정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침묵이 둘 사이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갔다. 손등이 닿은 건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 잔을 들어 올리다 서로의 손이 스치자 유정은 잠시 멈칫했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을 조금 더 내밀며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유정은 잔을 내려놓고 숨을 한 번 고르듯 눈을 감았다. 철수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그들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처음엔 가볍게 맞닿았지만 이내 철수의 손이 유정의 뺨을 감싸며 입맞춤은 깊어졌다. 유정 씨, 이건 우리가 말하지 마요. 그냥 지금은 말하지 마요. 그녀의 속삭임에 철수는 눈을 감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허공이 아니었다. 철수의 손이 유정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끌어당겼고 유정은 그 품에 안긴 채 스스로를 더 내밀었다. 긴장과 흥분,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입맞춤은 오래 지속되었고 둘은 거실의 조명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숨소리와 체온으로 서로를 느꼈다. 그날 밤 유정은 처음으로 결혼 생활 이후 스스로를 여자로 느꼈다. 남편 성진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의무와 예의로 채워져 있었고 감정은 점차 무뎌졌으며 육체는 오래전부터 외면되어 왔다. 철수는 그런 그녀의 결핍을 눈빛으로 읽었고 손끝으로 위로했다. 밤은 깊어가고 시계의 초침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입맞춤이 멈춘 후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거칠었고 손끝은 쉬이 멈추지 못했다. 유정은 철수의 셔츠 단추를 풀며 작게 말했다. 이 순간이 나중에 다 후회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좋아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그의 손이 유정의 등을 더 끌어안았고 그날의 밤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성진이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유정은 주방에서 조용히 칼질을 하고 있었다. 도마 위에 놓인 양파는 고르게 잘려 있었고 냄비에선 국물이 은근한 온도로 끓고 있었다. 성진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다. 오늘은 생각보다 일이 길었네. 유정아, 뭐 도와줄 건 없어. 유정은 잠깐 고개를 들더니 익숙한 미소로 대답했다. 됐어. 당신 앉아. 곧 완성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어젯밤의 흔적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오랜 주부처럼 능숙했고 말투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성진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별다른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둘 사이엔 아무런 질문도 대답도 필요하지 않은 평온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시각 옆집 철수는 거실 커튼을 살짝 걷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그는 손에 머그잔을 들고 창가에 기대어 섰다. 창밖에선 유정의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춰왔고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철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명확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만족에 가까웠고 무엇보다 여운이 짙었다. 유정은 식사를 마친 뒤 혼자 욕실 앞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조명이 비치는 거울 속 립스틱 자국은 선명했고 그녀는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입술을 훑기 시작했다.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입꼬리는 희미하게 올라갔다. 무언가를 지우는 동작 속에선 오히려 남겨두고 싶은 표정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어땠어? 성진이 거실에서 묻자 유정은 거울을 본 채로 대답했다. 바빴지 뭐. 당신은? 뭐, 늘 그렇지. 이번 출장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다음 주는 좀 한가할지도 모르겠네. 유정은 립스틱 자국을 다 지운 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봤던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와 밥을 먹는 그런 장면. 성진은 그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딘가 그 말투 속에 섬세한 감정이 숨어 있음을 느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소파에 몸을 기대었고 유정은 다시 거울을 바라보며 속눈썹을 몇 번 깜빡였다. 그리고 그 순간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정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성진은 지방 출장을 떠났고 딸은 친구들과 외박을 했다. 집안은 고요했고 유정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나가고 싶어요. 집 말고 다른 데서요. 철수는 잠깐의 침묵 끝에 웃었다. 그 웃음 안에 무수한 가능성과 상상, 그리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욕망이 섞여 있었기에 그는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고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유정이 보내준 주소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 끝 허름한 간판이 달린 여관이었다. 고요한 듯 기묘한 분위기의 그 건물은 오늘 밤 두 사람의 비밀이 누워 잠들 공간이 되었다. 유정은 먼저 도착해 있었다. 트렌치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철수를 보자 조용히 일어났고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둘 사이엔 대사가 필요 없었다. 이미 마음은 몸은 너무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 있었기에 여관방 문이 닫히고 문고리의 사각거림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모든 건 빠르게 무너졌다. 유정은 젖은 코트를 벗고 안에 입고 있던 블라우스가 축축하게 몸에 붙어 있었다. 철수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그녀는 웃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미쳤지. 나도 알아. 그런데 좋아. 이러는 내가 이상하지도 않아. 철수는 다가가며 블라우스의 단추 하나를 천천히 풀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유정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떨림이 방 안의 공기까지 바꿔놓았다. 외투가 바닥에 떨어지고 젖은 셔츠가 벗겨지고 피부가 맞닿는 순간 유정은 철수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숨을 삼켰다. 아까 당신 생각만 하면서 화장했어. 나 이런 여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선명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철수는 말없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침대 위로 함께 넘어졌다. 이불은 이미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 베개는 굳이 정돈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고 손은 허벅지와 등을 지나며 마음보다 솔직한 움직임을 따라갔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 밖의 어둠은 그들의 열기를 가릴 힘조차 없었다. 유정은 철수의 품에 안겨 낮게 웃었다. 나 이제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까지 와버렸는데. 철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다. 지금은 돌아가지 마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뭐가 되든 지금만은 그냥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방 안은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고 땀과 향수, 젖은 옷의 흔적이 뒤섞인 공기는 어떤 거짓도 품지 않았다. 여관의 천장은 낮았고 방은 작았지만 그날 밤 유정과 철수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툭툭 떨어졌고 그 소리가 마치 현실을 끊어주는 신호처럼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입맞춤은 더 깊어졌고 이불 속에서 마지막 선은 확실히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넘어버렸다. 퇴근한 성진이 서재에 앉아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유정의 카드 사용 내역을 열어보게 된 건 단순한 습관이었다. 그는 가끔 아내가 쓴 내역을 보며 생일이나 기념일 힌트를 얻곤 했다. 그런데 이번엔 목록 맨 위에 더글래스 호텔이라는 익숙치 않은 이름이 걸렸다. 위치는 도심 외곽, 유정의 친구들이 주로 만나는 카페 거리와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성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호텔, 입으로 뱉어본 말은 의외로 낯설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조용히 검색창에 더글래스 호텔을 입력했다. 커플 패키지, 호캉스, 2인 조식 제공이라는 문구가 이어지는 사이트를 바라보다 이내 창을 닫았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가라앉고 있었고 부엌에선 유정이 마른 접시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성진은 뒤에서 조심스레 불렀다. 유정은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돌아보며 왜? 하고 되물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이 호텔 갔었어? 성진이 폰 화면을 건넸고 유정은 짧게 시선을 스친 뒤 이내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민지랑 하루 쉬어 갔어. 애 새 키우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잠깐 바람 쐬려고. 그래. 성진은 더 묻지 않았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가엔 아무 기색도 남지 않은 표정이었다. 유정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다시 물었다. 왜? 의심이라도 해. 설마 호텔 간 거 하나로 뭐라도 상상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성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안쪽으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냉장고를 열었다. 그날 밤 유정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들었다. 철수의 번호를 누르고는 망설임 없이 연결했다. 호텔 얘기 성진이 들었어. 뭐라고? 그냥 봤더라고. 카드 내역. 전화기 너머에서 철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TV 볼륨을 줄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낮게 읊조리는 숨소리만 이어졌다. 이제 좀 위험해졌는데. 우리. 유정은 웃었다. 웃음이 나서가 아니라 그 말이 참 무책임하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위험하단 말 지금 처음이네. 그동안은 왜 안 했어? 그땐 내가 원했으니까. 철수의 말은 짧고 무뎠고 유정은 그 말 끝에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정리할게. 먼저 정리해야 할 건 나니까. 정리. 유정은 되묻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 철수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의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정은 그걸 바란 적 없었다. 감정은 감정대로, 상황은 상황대로 흐르게 두고 싶었고 마음을 접을 생각도 정리할 계획도 없었다. 너 나 버릴 거야? 유정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지만 이내 단단해졌다. 지금 이쯤에서 끊어지면 난 진짜 망가질지도 몰라.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어. 그럼 생각해. 이건 단순한 불장난 아니야. 적어도 난 널 그렇게 안 봤거든. 전화는 조용히 끊겼고 유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위험해진 건
너야, 철수. 방 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커튼은 꼭 닫혀 있었다. 시간은 밤 10시가 조금 넘었고 철수의 방문 앞엔 유정이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었다. 문은 미세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철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유정은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말로는 다 못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한 발 한 발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 눈빛은 지난주 여관에서 봤던 그 눈빛과는 달랐다. 갈망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미련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심. 그녀는 철수의 셔츠 깃을 잡고 숨을 들이마셨다. 철수는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유정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들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 입맞춤은 조용했지만 길었고 차분했지만 맹렬했다. 철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유정의 허리를 감았고 유정은 그의 목덜미에 손을 얹은 채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그 입맞춤이 끝났을 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숨소리는 작게 끊기며 이어졌고 철수는 조용히 물었다. 이러다 우리 돌아갈 수 없을 텐데. 유정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으며 대답했다. 돌아갈 마음 있었으면 여기 안 왔지. 그 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의지였다. 옷은 서서히 바닥에 떨어졌고 침대 끝자락에서 둘의 몸은 하나처럼 엉겨붙었다. 이불 위로 얽힌 팔, 겹쳐진 다리, 손끝이 더듬은 흔적이 방금 전까지 이 방 안에 존재하던 침묵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철수는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처음이야. 내가 나한테 이만큼 다가온 게. 유정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숨을 몰아쉬며 철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더는 생각 안 할래. 후회도 계산도 그냥 지금만 있어줘.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을 마주했고 다시 입술이 겹쳐졌다. 벽시계가 짧은 진동을 울릴 때마다 방 안은 더 깊은 밤으로 내려갔다. 커튼 틈 사이로 지나가는 불빛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어지럽혔고 철수는 침대맡 베개를 잡은 채 눈을 감았다. 그때 유정이 낮게 말했다. 철수야, 이런 내가 무섭지 않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요하다가 허리를 살짝 일으키며 대답했다. 무섭긴 해. 근데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유정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 흔들렸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빛은 허물어졌다. 철수는 그런 유정을 보며 천천히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다. 지금 가장 솔직해 보여. 내가 솔직한 건 너 앞에서뿐이야. 성진 앞에선 그냥 착한 아내처럼 굴었지. 근데 왜 너한텐 그렇게 안 돼. 감춰지질 않아. 더럽게 솔직해져. 자꾸 보여주고 싶어져. 그 말에 철수는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감정보다 몸이 솔직했다. 그날 밤 어떤 고백도 어떤 약속도 없이 둘은 이불 속에서 끝없이 말을 대신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이불은 단 한 번도 가지런히 덮인 적이 없었다. 거실의 스탠드 조명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고 유정은 서둘러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소매를 털 때마다 퍼지는 향기, 익숙하지 않은 그 냄새가 공간에 흩날렸다. 성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TV 리모컨을 들고 있었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셔츠 가까이 코를 가져갔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숨을 들이쉰다. 말없이 하지만 놓치지 않는 눈빛으로. 향수 바꿔봤어. 어때? 유정은 손목을 가볍게 스치며 말했고 그 말투엔 가볍게 튕기듯 한 농담조가 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하게 피하고 있었다. 성진은 대답하지 않고 리모컨을 내려놓은 뒤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그러나 이미 모든 걸 알아챈 사람처럼. 괜찮네. 그전 거보다 덜 독해서 좋아.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유정의 시선은 그에게 닿지 못했다. 이미 성진은 다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표정은 무표정보다 더 깊은 무심함을 품고 있었다. 유정은 손끝으로 셔츠 단추를 조심스레 정리하며
식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조용한 발소리, 어색하게 멈춘 공기. 무언가가 점점 들키고 있다는 감각이 그녀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철수는 유정의 집 근처 공원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둘은 차 안에서 커피를 나누며 앉아 있었고 라디오에선 낮게 재즈가 흘렀지만 감정은 고요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을 수 있을까? 철수가 먼저 말했다. 그의 눈은 유정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손등을 향해 있었고 말끝엔 묘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유정은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 아직은 말 못해. 지금 성진이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졌어. 아마 이미 알아챘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그건 그녀가 아직도 어디까지가 괜찮은 선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들렸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근데 있잖아, 유정아. 지금 너랑 나, 이건 생각보다 더 오래 갈지도 몰라. 그러면 결국 둘 중 하나는 망가져야 끝나는 거잖아. 그 말에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이상하게도 맑았고 별 하나 없이 투명한 어둠이 도시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망가지는 거, 그건 내가 할게. 넌 그냥 있어줘. 아직은 그게 위로니까.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다시 움켜쥐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유정은 처음으로 그날 밤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은 슬픈 미소였으며 동시에 어쩌면 마지막 방어선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고 골목마다 간판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시간. 경철은 오랜만에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낡은 정육점 골목 앞에서 걸음을 멈춘 건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 두 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남자의 손이 여자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여자는 주변을 힐끔거리다가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린 그 여자의 얼굴. 맞았다. 유정이었다. 그 순간 경철은 숨을 삼켰다.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도 눈앞의 장면이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박혀들고 있었다. 아니, 저게 진짜 유정이야. 경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갈등은 단 몇 초였지만 망설임은 그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화면을 켜고 카메라를 켜고 손이 떨려 초점이 흔들렸지만 결국 찰칵하고 셔터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다. 유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철수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호텔 로비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경철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손과 손, 허리와 허리, 그림자가 겹쳐진 그 장면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믿기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쥔 채 턱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눈을 감았다 떴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야, 이거 진짜 큰일인데. 경철은 중얼이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고 고개를 돌려 골목 반대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복잡했다.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수십 가지 경우의 수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퍼즐을 손에 쥐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경철은 혼자 술을 마셨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열었다 닫고 다시 열었다 닫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철수야, 내일 시간 좀 될까? 얘기 좀 하자.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한참 동안 답이 오지 않자 그는 화면을 꺼버렸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불었고 잎이 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이걸 왜 내가 봐버렸을까? 하필 내가. 경철은 다시 한번 중얼이며 고개를 떨궜다. 누군가는 눈 감고 모른 척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경철에게서 온 메시지는 짧았다. 보내기 전에 10번은 고민했다. 미안하다. 그 말과 함께 도착한 한 장의 사진. 성진은 퇴근 후 씻지도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화면 속엔 낯선 호텔 앞
팔짱 낀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얼굴은 반쯤 가려졌지만 성진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유정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철수였다. 처음엔 터치도 하지 않은 채 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봤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을 들이쉬자 복부에 힘이 들어갔고 뱃속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듯한 감각이 시작됐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한참을 앉아 있었고 이내 휴대폰을 들어 다시 사진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던 집 안은 정적뿐이었고 벽식의 초침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손끝에 힘을 주는 순간 휴대폰은 거칠게 거실 바닥을 향해 날아갔다. 쾅 파손된 화면이 벽에 튀어부딪히는 순간 유정이 놀라며 달려나왔다. 왜 그래? 뭐야? 당신 왜 그래? 유정의 목소리는 놀람과 불안이 섞인 채 그러나 아직은 두려움이 아닌 방어였다. 성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였고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오직 눈빛만이 무섭게 흔들렸다. 그 눈빛은 확신이었다. 의심도 추측도 아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말 좀 해봐. 왜 나를 그렇게 유정은 침을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평소와는 다르게 성진은 소리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유정을 압도했다. 마치 모든 단어들이 이미 의미를 잃어버린 듯 무의미해져 버린 이 밤의 공기 속에서 유정은 말을 할수록 더 불안해졌다. 당신, 나 의심해. 뭔가 오해한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당신은 내가 얼마나 유정이 말을 잇기 전에 성진이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경찰이 보냈어. 단 네 글자, 그러나 그 이름 하나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유정의 입술이 굳었다. 눈이 커졌다가 서서히 낮아졌고 손끝이 허공을 더듬다 내려앉았다. 거짓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변명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꺼내지 못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유정은 뭔가 더 붙잡아 보려는 듯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성진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성진아, 나 그냥 조금 헷갈렸던 거야. 요즘 당신 너무 바빴고 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럼 철수가 채워줬겠네. 단호하게 끊긴 대사였다. 그 말에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하지만 성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깨진 휴대폰 쪽을 바라봤다. 됐어. 오늘은 말 많이 하지 말자. 지금 내가 내 목소리까지 들으면 널 때릴까봐 겁난다. 그 말에 유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고 무릎이 풀린 듯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울음은 작았지만 진했고 울먹임보다 더 무서운 건 성진의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 침묵이었다. 저녁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은근하게 퍼졌고 잘 구운 고등어가 식탁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물 두세 가지가 고요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성진은 말없이 밥을 푸고 조용히 아내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다. 유정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 묘한 긴장을 섞어 넣었다. 이 상황에서 평온한 척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너지는 쪽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된장찌개 맛있어 보여. 유정이 어색한 웃음과 함께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금세 녹아 사라졌고 아무런 반응도 되돌아오지 않았다. 성진은 조용히 밥을 씹고 있었고 고등어를 살짝 젓가락으로 집은 채 입으로 가져갔다. 그 동작은 너무도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침묵보다 더 큰 무언이 흐르고 있었다. 딸, 혜진은 두 사람 사이의 기류를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그녀는 씻지도 못한 채 식탁에 앉았고 그 짧은 시간에도 유정의 눈빛, 성진의 손놀림, 말없이 오가는 공기의 색깔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혜진이 조심스레 묻자 성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찬찬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곤 아주 짧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아니, 그냥 밥 먹자. 그 말은 말 그대로 식사하자는 의미보단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유정은 목젖이 위로 움찔거리며 꿀꺽침을 삼켰고 두 손으로 밥그릇을 감싸 안았다. 도무지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수저를 놓는 순간 무언가 들통날 것 같아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 진짜 맛있네. 오늘은 무말린 거 넣었어. 유정이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만 웃음기는 이미 입술에서 맴돌다 이내 사라졌다. 성진은 반응 없이 밥만 씹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말은 너무도 명확했다. 내 입으로 말할 기회를 줄게. 오늘 밤까지만. 혜진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조용히 내려놨다. 그녀의 눈동자엔 묘한 의심과 답답함, 그리고 분노까지 번져 있었고 유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날이 서 있었다. 엄마. 그 단 한마디가 칼날처럼 봉기를 갈랐다. 왜? 유정이 조심스레 되묻자 혜진은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웃어요? 아빠 앞에선 안 웃으면서. 그 말은 그 어떤 추궁보다 무서웠다. 유정은 손끝이 살짝 떨렸고 고개를 돌리며 물만 한 모금 마셨다. 요즘 그냥 그러려고 노력 중이야. 뭐든 괜찮은 척. 유정이 애써 대답했지만 그 말은 공허했고 혜진의 시선은 이미 식어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성진은 조용히 물을 마신 뒤 일어났다. 나 방에 먼저 들어갈게. 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곤 유정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방으로 향했다. 방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에 유정은 움찔했고 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지금 엄마 모습 내가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 아니야. 무서워. 그 말을 남긴 채 혜진도 방으로 들어갔다. 식탁엔 식지 않은 반찬만 남았고 유정은 그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된장찌개의 국물을 살짝 떠올려 봤지만 그 맛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밤 성진은 침대에 누운 채 벽을 바라봤다. 내가 다 안다고 말할까? 아니면 내일 끝내버릴까? 눈을 감지 못한 채 그는 천천히 숨만 쉬었다. 차가운 분노는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성진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도 조용했고 슬리퍼를 끄는 소리조차 평소보다 덜 났다. 거실엔 여전히 유정이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은 하나같이 미처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가고 있었다.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젖은 눈으로 그 식탁을 바라보다 이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발끝에서 이상하리만큼 힘이 풀려 있었고 거실에서 방까지의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성진은 서랍장을 조용히 열고 한참을 들여다본 끝에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 전 둘이 나란히 주민센터를 찾아갔던 날 작성한 혼인신고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연필로 적힌 예비도장은 이미 번져 있었고 옆에 붙은 인감도장은 어색할 만큼 정갈했다. 성진은 그걸 한 장 한 장 꺼내더니 천천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라이터를 들었다. 당신 뭐해? 문을 열고 들어온 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불꽃을 켠 채 혼인신고서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종이는 바람 없이 천천히 말라가듯 타들어갔고 연기 한 줄이 조용히 올라왔다. 그거 왜 태우는 거야? 이젠 아무 의미 없지 않아? 마치 방금 전에 불태운 게 신고서가 아니라 자신인 것만 같았다. 그걸 지금 왜? 지금 아니면 언제겠어? 더 늦으면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성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유정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했다. 그 눈빛은 붉게 충혈되거나 눈물로 젖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피로와 분노는 더 깊었다. 넌 다 알고 있었지. 유정이 떨리는 입술로 겨우 내뱉은 질문이었다. 성진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없었지만 고개 끄덕임 하나로 모든 말이 전부였다. 언제부터? 그날. 짧은 답. 하지만 유정은 정확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날. 첫 와인을 함께 마셨던 밤, 철수의 출장이 시작되던 날, 성진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던 밤, 그날부터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유정의 무릎이 살짝 흔들렸다. 말하지 그랬어. 그렇게 다 알고 있었으면 말이라도 했어야지. 말했으면 멈췄을 거였어. 아니,
유정은 스스로도 그 말이 너무 잔인하다는 걸 알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도 말 안 한 거야. 넌 말로도 못 멈췄고 나는 말하면 더 망가질 것 같았거든. 성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정은 그의 팔을 잡으려다 그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다. 성진아, 나 미안해. 진심으로 너무 늦었지만 늦은 건 괜찮아. 이미 다 끝났으니까. 우리 사이는 이제 종이 한 장보다도 못한 거야. 그거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한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성진은 등을 돌렸다. 유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무릎 아래로 힘이 빠졌고 손등을 허벅지에 얹은 채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창밖엔 바람 소리조차 없었고 집 안을 떠도는 공기마저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밤 성진은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누웠고 유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혼인신고서를 태우던 그의 손끝이 떠올라 가슴 안쪽이 타는 듯이 아려왔다. 비 오는 날이었다. 기온은 낮지 않았지만 유정은 왠지 모르게 목 끝까지 스웨터를 끌어올리고 골목길을 걸었다. 새로 이사한 이 동네도 벌써 4개월째였고 평소처럼 마트에 들렀다 오는 길이었지만 그녀는 어딘가 익숙한 숨소리를 느꼈다. 기분 탓인가 싶어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오랜만에 보는 그 남자의 얼굴이 바로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그저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 발만 내디딘 채 그녀의 집 근처 낯선 듯 익숙한 그 거리에 조용히 서 있는 성진이었다. 유정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눈앞이 흐려지는 이유가 비 때문인지 갑작스럽게 밀려온 기억 때문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종이봉투를 꼭 쥐고 주춤했다. 그를 보자 처음 든 생각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주친 적 없다는 듯 등을 돌려야 한다고 마음은 외쳤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해 반걸음 더 다가섰고 눈은 그가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이유를 묻고 있었다. 성진은 유정이 자신을 인식한 걸 확인하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엔 누가 먼저 말을 건넬지에 대한 암묵적인 싸움이 짧게 이어졌고 결국 성진이 입을 열었다. 나 그냥 걷다 들은 거야. 뭐 우연히 말이야. 유정은 입꼬리를 아주 약하게 올리며 고개를 기울였다. 이 동네는 그런 우연이 잘 없지 않나? 내가 살아봐서 알아요. 성진은 작게 웃으며 눈을 마주했다. 그럼 운명이라 해야 할까? 사실은 내가 있는 거 알고 왔어. 연락할 용기는 안 나더라. 그 말에 유정은 괜히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습기 머금은 손끝이 차갑게 닿았고 성진의 눈은 그 작은 움직임조차 깊게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 길게 흘러가는 침묵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침묵 안에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들이 천천히 깃들었다. 잘 지냈어? 유정이 물었다. 그런데 그 말이 본인의 안부인지 그의 안부인지 혹은 둘 다에 대한 질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글쎄, 일은 계속했고 밥도 잘 먹었고 근데 이상하게 내 생각은 자꾸 나더라. 그 말이 끝나자 유정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던 양손에 힘이 들어갔다. 흘러내린 물방울 하나가 그녀의 턱 끝에 고였다가 떨어졌고 성진은 그 방울이 뺨에서 떨어진 눈물인지 이마에서 흘러내린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건데. 이젠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근데 난 아직 못 지났나 봐. 그래서 와봤어. 그냥 얼굴만 한 번이라도 보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정은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나지막이 말했다. 정리는 되지 않더라고. 아무리 밀어내도 이상하게 선명해지는 기억만 더 많아졌어. 성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오히려 더 깊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유정아, 나도 미쳤었고 널 망설이게 한 죄도 알아. 그래서 떠났던 거고 그 시간 동안 진짜 많이 생각했어. 그래서 돌아온 거야? 아니,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와봤어. 너 있는 곳으로. 한 번쯤은 내가 나를 다시 봐줄까 그 생각으로. 그 말에 유정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녀의 입 안에는 수천 마디 말이 있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였다. 그럼 가요.
이 동네엔 비피할 데도 마땅치 않아요. 그 말에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어떤 손짓도 하지 않았지만 걸음은 맞춰졌다. 유정은 종이봉투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은 무릎 위 코트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었다. 성진은 가방도 없이 따라 걸으며 그녀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어느새 발걸음은 편해졌고 그들의 어깨 위로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쩌면 이 걷는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들 사이에 어떤 단어도 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카페에서 나와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잡히지 않은 거리감이 있었다. 유정은 작은 검정백을 오른손에 들고 걷고 있었고 성진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말없이 걸음을 맞췄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두 사람의 발자국이 뒤엉켜 오롯이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잠시 후 성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허공을 부르는 듯한 톤이었다. 그땐 진짜 다 미안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 그냥 널 보는 순간부터 좀 이상했어. 평소랑은 달랐고 내 감정이 좀. 유정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눈은 앞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 그날들로 돌아갔다. 주방에서 건네던 시선, 베란다 너머 느껴졌던 눈빛, 그리고 가장 위험했던 그날의 침묵. 모든 장면들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 이 대화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도 보고 싶더라. 성진이 덧붙였다. 그날 이후에도 계속. 많이 참았고 그냥 잊히길 바랐는데 안 되더라. 유정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숨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 왜 지금이에요? 왜 이제 와서?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바라는 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정답이 없는 감정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이고 있었고 그 허우적거림이 익숙해지려는 순간 성진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어. 다 망가졌는데 내가 뭘 말한다고 무슨 소용일까 싶었지. 근데 지금은 뭐랄까 그냥 진심이라도 한 번쯤은 전하고 싶더라. 성진의 말이 끝난 순간 유정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는 이해와 피로 그리고 아주 작은 용서가 엉켜 있는 듯 보였다. 둘은 그 뒤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의외로 편했고 걷는 속도는 자연스럽게 맞춰졌으며 팔은 닿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틈에선가 나란히 서 있었다. 유정은 가방을 손에서 어깨를 넘기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지나갔고 그 바람에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엇갈렸다. 성진은 한 걸음 앞서 걷다가 잠시 뒤돌아 유정을 바라봤다. 같이 걷는 것도 나쁘진 않네. 유정은 짧게 웃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그 미소는 오래전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지우며 지었던 미소와는 다른 것이었다. 부끄럽고 낯설고 그래서 오히려 진심에 가까운 그런 미소. 그들은 손을 잡지 않았다. 잡을 수 없었고 잡아선 안 됐고 서로 그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걷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어느 순간 유정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참 이상한 사람이었죠. 아니, 지금도 이상한 사람들인가 봐요. 그럼에도 같이 걷고 있잖아. 성진의 그 말은 어떤 설명보다 솔직했고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카페에서의 재회, 골목 끝의 산책, 그리고 다가온 며칠이 흐른 후였다. 유정은 여전히 자취방처럼 작고 조용한 집에서 혼자 지냈고 성진은 그 근처 원룸 건물 3층에 방을 얻었다. 누가 먼저 옮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익숙하게 서로의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고 앉는 일이 늘어났다. 어느 늦은 저녁 성진은 컵라면 2개를 들고 유정의 집에 들렀다. 유정은 별말 없이 현관을 열었고 성진은 짐을 내려놓으며 편하게 말했다. 오늘도 편의점 라면이야. 그래도 내가 끓이면 더 맛있더라. 유정은 미소 지으며 물을 올렸고 라면이 익어가는 동안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스쳤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부엌 조명 아래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익숙한 듯 낯선 듯 익숙한 풍경이었다. 너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 가족이 되자는 말은 못하겠어. 솔직히 그럴 자신은 없거든. 근데 곁은 될 수 있지 않나.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는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없었고 방 안에는 라면, 국물이 끓는 소리와 창밖에서 날아든 자동차 경적음이 어울려 조용한 침묵을 만들었다. 그러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말로 얘기했으면 좋았을걸. 나 그땐 왜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으려 했는지 모르겠어. 뜨겁게, 격하게, 그렇게 아니면 사랑이 아닌 줄 알았거든. 이제는 알아? 성진이 물었다. 응. 조용히 옆에 있는 것도 어쩌면 더 어려운 사랑이란 거. 둘은 말없이 라면을 나눠 먹었다. 라면 국물은 식었고 김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뜨겁지 않아 좋았다. 성진은 수저를 내려놓고 유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넌 후회 안 해? 후회야. 매일 하지. 근데 그게 끝은 아니더라. 후회하고 나면 또 다른 하루가 오고 또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걷는 방향을 자꾸 보게 되더라. 그날 밤 둘은 별다른 결정도 없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함께 살기로 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약속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이 서로를 가볍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은 유정의 현관 앞에 조용히 도시락 하나를 놓아두었다. 그 위에 작은 메모지에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걷는다. 늦지 마. 유정은 도시락을 들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후련함도 있었고 여전히 아릿한 죄책감도 함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감정들마저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 집은 없고 이 가족도 없고 예전의 나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둘 곳은 생겼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이제야 비로소 숨 쉴 곳을 찾은 것 같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는 단 2장뿐이었고 마주 앉은 우리는 둘 다 말이 없었다. 차가운 유리잔에는 어제 끓인 보리차가 아직 미지근하게 남아 있었고 종이 위에 눌러앉은 검은 볼펜의 잔상만이 이 순간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석이 먼저 펜을 들었다. 손끝이 망설이는 듯했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름을 써내려갔다. 그의 얼굴엔 지침도 후회도 미련도 없었고 오히려 이런 결말이 오래전부터 예고된 듯 덤덤했다.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거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이듯 말하자 나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이미 수없이 마음속으로 정리해본 결론이라 그 말에 반응할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손을 뻗어 2번째 서명란에 이름을 써넣었다. 사인 하나로 수년의 시간을 덜컥 마무리 짓는 일이 어딘가 모르게 허망했고 그렇다고 되돌릴 만큼의 간절함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던 민석이 조금은 뜻밖이라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근데 진짜 한 달은 더 같이 살아볼 거야? 말끝에 걸린 묘한 표정은 농담도 아니고 기대도 아닌 그저 물음 그 자체처럼 가벼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끝에 맺힌 찬 기운을 감쌌다. 그래. 어차피 집 계약도 아직 안 끝났고 정리할 것도 많으니까 그냥 한 달만 더. 딱 한 달. 뭐 나도 그게 편하긴 해. 그는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덧붙였고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은 없었지만 우린 이미 몇 달째 별다른 말 없이 지내왔고 이번 대화도 각자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도의 최소한의 말이었을 뿐이었다. 부부로 살아왔지만 더는 애정도 기대도 간섭도 없었던 사이. 그래서일까 서류에 서명한 순간부터 민석의 말투도 훨씬 가벼워졌고 집 안의 공기조차 익숙한 듯 낯설게 변해 있었다. 같은 냉장고를 쓰면서도 먹는 시간은 달랐고 같은 공간에서 자면서도 이불의 온도는 완전히 달랐다.
밤늦게 귀가한 민석이 내가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는 걸 봐도 아무 말 없고, 내가 아침에 문 소리를 내도 그가 깨는 일은 없었다. 마치 서로의 존재를 한동안 지워보려는 듯 조심스럽고도 무심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다가 내 옆모습이 너무도 낯설어 보였던 어느 저녁,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묘하게 공허한 시작이었다. 부부라는 이름을 벗고 남보다 먼 동거인으로 돌아가는 시간. 감정도 책임도 기대도 내려놓은 자유가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고, 그 무게 속에서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지고 있었다. 밥 먹었어? 식탁에 앉은 나를 지나치며 물은 민석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정했다. 응. 아까 라면. 그럼 나도 라면 끓여야겠네. 물은 끓여져 있어. 그 순간 민석이 살짝 웃었다. 아마도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건넨 다정한 말이 그 라면 한마디였는지도 몰랐다. 서로를 안심시킬 필요도 붙잡을 이유도 없었던 시간. 그래서 더 이상하게 따뜻했던 순간. 그리고 그 따뜻함은 묘하게도 다시 흔들릴 조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민석이 나간 건지 누군가가 다녀간 건지 묻지 않아도 되는 밤이 시작됐다는 건 익숙한 듯 낯설었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도 함께 따라왔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말소리는 소음에 불과했고, 주방 테이블엔 아침에 따라 놓은 커피잔 2개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따뜻했던 흔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테이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은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이 아니었다. 거실 한쪽에 민석이 걸쳐놓고 나간 재킷이 나뒹굴고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났지만 그것조차 내 의도와 무관하게 흘러나온 소리였다. 창문 너머로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와 어딘가 다급한 택시 클락션이 겹쳐져 들려왔고, 도시의 저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 집 안만큼은 모든 게 정지된 듯 조용했다. 그 침묵을 깨는 건 결국 나였다.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려던 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게 됐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화장대 서랍 속 립스틱들이 떠올랐다. 몇 년째 같은 색을 써오던 나는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둔 붉은 계열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건 처음엔 어울리지 않아 금세 집어넣었던 색이었고, 민석도 너답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라본 두 색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거울 속 세리는 낯설었고 동시에 조금 더 단단해 보였으며 오래된 여자 같지도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결심이 그 붉은 입술 위에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늘 입던 셔츠와 니트 대신 구석에 묻혀있던 블라우스를 꺼냈다. 살짝 깊게 파인 넥라인과 얇은 소재는 내 몸에서 낯선 기운을 끌어올렸고, 나는 여기에 진주 귀걸이를 하나 더했다. 무언가를 위해 꾸미는 건 아니었다. 단지 오랜만에 나를 다시 입고 싶었을 뿐이었다. 방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다. 나 먼저 나갈게. 그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말끔히 빗겨 있었으며 셔츠에는 평소보다 진한 향수가 났다. 응. 나는 입술을 한번 눌러본 뒤 대답했다. 오늘은 늦어? 아마 늦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석도 더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잠시 뒤 들려오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희미해질 무렵 나는 침대 옆 콘센트에 꽂아둔 폰을 꺼내 들었다. 알림은 없었고 통화 기록도 조용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말았고 대신 카톡 프로필 사진을 조용히 바꿨다. 수년간 유지해온 부부 여행 사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작은 조약돌 사진을 올렸다. 의미는 없었지만 그 자체로 뭔가를 끝낸 느낌이 들었다. 불을 끄고 방 안의 등을 기댄 채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민석의 자리가 아닌 다른 온도를 상상했다. 지금쯤 어디쯤에 있을까, 누구랑일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금세 사라졌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이 밤을 내 거지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는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람이야. 술잔을 건네며 웃는 친구의 눈짓을 따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세린을 보고 있었다. 너무 대놓고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눈을 피하는 것도 아닌 묘하게 익숙하고 느긋한 시선.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밀려왔고 그래서일까 세린은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보다 먼저 그가 주문한 칵테일 잔에 눈길을 줬다. 원래 술 잘 안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입꼬리는 가볍게 올라가 있었다. 네, 혼자선 잘 안 마셔요. 세린은 말끝을 흐리며 잔을 들었고 처음 마셔보는 맛이 입안에 천천히 번지며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어갔다. 요즘 이렇게 외로운 여자 많아? 그는 웃으면서 물었고 질문이라기보다 고백처럼 들렸다.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비운 채 바닥에 놓인 그의 발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들어 다시 그와 눈을 맞췄다.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조금씩 조용해졌고 친구는 먼저 자리를 떴다. 서로의 번호를 주고받는 일도 없이 그저 좋은 시간 보내세요란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사라진 뒷모습을 보며 세린은 묘하게 허전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가 없는 이 자리에서 남자와 나란히 앉은 이 조용한 공기에서 더 편해지고 있었다. 밖에 바람 좀 쐬실래요? 남자가 먼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세린은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를 또렷이 자각했고 그럼에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남자는 자신의 자리에 있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어깨에 닿은 옷감보다 손등이 스친 감각이 더 오래 남았고 세린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 근처 호텔은 좀 너무 노골적이죠. 제 친구가 운영하는 레지던스 있어요. 깔끔하고 조용해요. 그의 말은 설명이었지만 묘하게 배려처럼 들렸고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멀지 않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고 세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 둘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무릎이 닿는 순간 그 침묵은 의미를 바꿨다. 문이 열리고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 때까지도 서로 몸을 터치하진 않았지만 세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둘 중 누구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여기 앉으세요. 담요도 있어요. 그가 소파에 담요를 건넸고 세린은 그것을 받아 무릎 위에 놓았다. TV는 꺼진 채였고 조명은 간접등만이 은은하게 벽을 타고 흘렀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어딘가 흐르고 있었고 창밖은 어둠뿐이었다. 그는 와인 한 병을 꺼내며 물었다. 많이 마시진 않을게요. 그냥 분위기만.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런 게 더 좋죠. 잔을 부딪힌 뒤 두 사람은 몇 모금씩 천천히 와인을 마셨고 눈을 마주친 순간 그가 먼저 움직였다. 가볍게 허벅지를 덮은 담요, 가장자리 위로 손등이 올라왔고 그 손은 한참을 멈춘 채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세린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없이 손을 덮었다. 그제야 그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입술이 닿은 건 정말 조용한 순간이었다.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엘리베이터의 딸깍거림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입술이 맞닿는 촉감, 숨결이 어깨에 흘러내리는 온기, 그리고 세린의 등이 소파 등받이에 천천히 기대어지는 각도만이 존재했다. 입김이 얽히는 숨소리, 목덜미에 닿는 그의 입술, 손끝이 가슴과 옆구리를 따라 미끄러지며 내려오는 동안 세린은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하게 이 순간을 바라봤고 거기엔 망설임도 회피도 없었다. 단추는 하나씩 풀렸고 그의 이마가 세린의 쇄골에 닿을 즈음 서로의 호흡은 짧아졌으며 조명이 만든 그림자가 천장 위로 흐르듯 번졌다. 누구도 먼저 괜찮냐고 묻지 않았고 누구도 이걸 왜라고 정의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눕고 말았다. 침대가 아닌 소파였고 겹쳐진 이불도 없었지만 세린은 이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한 번의 선택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 입김 속에서 자신이 이혼 예정자라는 사실조차 지워졌음을 그녀는 어렴풋이 그러나 확실히 느꼈다. 언니는 요즘 뭐 하세요?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며 웃던 그녀가 고개를 젖혔다.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그 틈 사이로 민석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자취방 소파 그리고 그 옆에 앉은 후배는 너무 가까이 있었고 열려있는 창문 틈새로 불어든 바람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이혼 준비 중이야. 민석은 가볍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 말이 놀랍지도 않은 듯 그녀는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넘기고 말했다. 선배는 좀 아깝다. 언니가 놓치기엔. 나도 그런 생각 가끔 해. 잔을 기울이던 민석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눈이 마주쳤고 이번엔 어느 쪽도 피하지 않았다. 이게 실수인지 필연인지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으니까. 그녀가 먼저 손을 뻗어 민석의 무릎 위에 올려놨다. 그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미끄러졌고 민석은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당겼다. 등받이에 걸쳐 있던 그녀의 상반신이 민석 쪽으로 넘어오며 입술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멈췄다. 오늘은 나만 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입술이 닿았다. 입술 끝이 열리고 혀가 스쳤고 숨소리는 금세 거칠어졌다. 민석은 그녀의 뒷목을 잡아당기며 좀 더 깊게 빨아들였고 그녀는 허리를 들어 올려 민석의 무릎 위에 걸터 앉았다. 티셔츠 자락 아래로 손이 들어가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팔을 들어 올렸고 얇은 면티가 목 뒤를 타고 벗겨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속옷 너머로 전해진 체온이 확실히 닿았고 민석은 손가락으로 천을 밀어 올렸다. 조명 꺼도 돼요? 민석이 묻자 그녀는 대답 대신 목덜미를 핥았다. 그 뜨거운 촉감에 그는 한쪽 팔로 그녀의 허리를 밀착시켰고 다른 손으로 브래지어 후크를 천천히 풀었다. 브래지어가 흘러내리고 가슴이 맞닿았다. 가슴 사이로 민석의 입술이 파고들었고 그녀는 뒤로 젖히던 목을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짧게 신음했다. 민석은 그녀의 입술을 다시 삼키며 손을 내려 허리춤을 더듬었다. 커트 밑단을 밀어올리는 손길이 조심스럽다가도 이내 거칠어졌다. 팬티끈이 손끝에 걸렸고 그녀는 스스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바지를 벗어던졌다. 이제 그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래도 돼요? 민석이 낮게 속삭이자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이마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오늘은 뭐든 괜찮아요.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리고 민석은 스스로 상의를 벗어 소파 아래로 던졌다. 그녀의 다리 사이에 몸을 밀착시키자 가슴과 허벅지가 복부와 골반이 밀착됐다. 소파에 그녀를 눕히고 몸을 덮은 민석은 두 손으로 그녀의 팔을 머리 위로 넘기고 입술로 쇄골과 가슴, 배꼽 아래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그녀는 그 사이 눈을 감은 채 숨을 길게 뱉었다. 입김이 퍼지고 한 손이 민석의 목덜미를 감싸며 당겼다. 지금 멈추면 안 돼요. 서로를 덮은 온도, 마찰, 흘러내리는 땀방울, 방 안에 가득한 숨소리와 가끔 터져 나오는 그녀의 낮은 신음.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간에 망설임 없이 기울고 있었으니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세리는 눈을 뜨지도 않고 숨만 살짝 들이쉬었다. 그 감각만으로도 민석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가 왼쪽 신발장을 열고 두 번째 칸의 발끝을 조심스럽게 밀어넣는 습관까지 그대로였기 때문에 굳이 눈을 뜰 필요도 없었다. 그는 늘 그렇듯 조용히 움직였고 새벽에 들어오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듯 익숙하게 옷걸이에 코트를 걸었다. 세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머리맡에 놓아둔 폰의 시간은 아침 8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밤새 한 통의 메시지도 없었고 수신된 통화, 기록 역시 없었다. 그 사실에 마음이 쓰이기보단 오히려 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스쳤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부엌에 나가니 테이블 위엔 두 개의 컵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어제 밤 세린이 마시다 만 커피잔이었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물을 따른 듯 김이 아주 희미하게 올라오는 머그였다.
민석은 그 컵을 들고 있지 않았고 주방에서 토스트를 꺼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부부라는 이름 대신 아주 조심스러운 타인의 거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세린이 의자에 앉자 민석은 뒤늦게 고개를 살짝 돌렸다. 자긴 잘 잤어? 그 물음은 형식적이었고 세린도 그런 걸 알기에 굳이 감정은 섞지 않았다. 응, 나쁘지 않았어. 오늘 뭐 있어? 점심 약속 하나. 아, 그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말은 있었지만 감정이 없었고 눈빛은 닿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굳이 묻지 않았다. 어젯밤 어디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몇 시에 잠들었는지, 혹은 어떤 향수를 뿌렸는지 같은 것들. 그건 이제 부부 사이의 영역이 아니었고 한 달의 유예 안에서 서로가 선택한 자유에 대한 간섭일 뿐이었다. 세리는 조용히 커피를 따르며 물었다. 오늘 늦게 들어와? 모르겠어. 아마 늦을지도. 그럼 내가 먼저 잘게. 그래. 토스트가 구워지는 소리만이 짧은 침묵을 채웠고 민석은 접시에 빵을 옮겨 담은 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닫은 문 소리가 무겁진 않았지만 묘하게 길게 남았다. 세리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남아 천천히 잼을 발랐다. 식욕은 없었지만 뭔가를 씹지 않으면 입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억지로 빵을 베어 물었다. 그 씹히는 소리마저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익숙해지면 그것도 사라질 것이다. 아니, 이미 반쯤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자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조용한 빛이었다. 따스하거나 눈부시지도 않았고 그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정도의 투명함이 있었다. 세리는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을 손등으로 막았다. 빛에 비쳐 흐릿하게 보이는 손가락 뼈마디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어제 거울 속에서 본 그 여자와 겹치는 자신의 표정도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다.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웃는 이유는 딱히 없었지만 굳이 멈출 이유도 없었다. 어젯밤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떠올랐다. 입술과 입술, 손과 허벅지, 뺨에 닿은 이마와 그가 내뱉던 낮은 숨소리. 그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흐릿하게 떠오르더니 이내 너무 선명해서 조금 민망할 정도로 생생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자신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그 남자가 특별히 대단한 감정을 주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만에 여자로 대우받았다는 기분. 그리고 그 사실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다였다. 세리나. 문득 방 안에서 민석이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세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응. 세탁기 돌렸어. 아니. 너 어제 외투 안 빨았잖아. 그냥 놔둬. 알겠어. 그 대화는 어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흘렀고 두 사람은 다시 평소의 부부처럼 행동했다. 다만 그 안엔 그 누구도 모를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지금은 아직 조용했지만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햇살이 그대로 천장까지 번지고 있었다. 세리는 다시 커튼을 닫지 않았다. 그 밝음 속에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었다. 오늘은 그저 오늘이었다.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졌던 날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퇴근이 아니라 일부러 늦게 나온 거였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마지막 메일을 두세 번 읽고 다시 고쳤으며 시간을 끌던 건 바로 그 메시지 때문이었다. 오늘도 봐요. 지난번 와인, 이번엔 제가 살게요.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세리는 그 가벼움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거리를 조금씩 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결국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생각보다 더 선선했다. 가을이 다가오는 기색이 확연했고 길가에 누군가 미리 피워둔 조명이 조금 일찍 저녁을 환하게 만들고 있었다. 세리는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그가 기다리고 있을 카페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하지만 돌고 돌아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손에는 포장된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얼굴엔 서운함이 아니라 미소가 먼저 붙어 있었다.
일부러 빙 돌아왔죠. 그 말이 장난처럼 들렸지만 세리는 웃을 수 없었다. 바쁜 줄 알았어요.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는 웃으며 커피 하나를 내밀었고 세리는 받지 않았다. 그 대신 가방을 앞으로 당기고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건 섭섭함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웠고 세리는 그것마저도 알아차려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 이렇게 자주 보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부부도 아니고 책임도 없잖아요. 서로 좋을 때만 보는 거라면서요. 그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서로 좋을 때만이라는 경계선을 넘고 있었다. 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걸 놓치지 않고 조심스레 말했다. 나한테 기대면 안 돼요? 목소리가 낮아졌고 손끝이 그녀의 손목에 닿을 듯 말 듯 스쳤다. 이혼하는 거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으면 안 돼요? 세리는 한숨을 삼켰다. 딱히 거절할 말도 받아줄 이유도 선뜻 떠오르지 않았고 애매한 사이가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그녀는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그냥 조용히 뒷걸음질을 택했다. 나는 감정 섞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섞이고 싶어요. 그는 한 발 더 다가왔다. 그날 그냥 그런 관계 아니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입 맞출 때 내가 그냥 흥분한 눈빛 아니었다는 거. 세리는 가방끈을 더 꼭 쥐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은 그냥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세린 씨. 그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이름을 불렀다. 그 소리만으로도 더는 이 관계가 가볍지 않다는 걸 세리는 확신했다. 그는 카페 앞까지 따라왔다. 집 근처까지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의 태도는 이미 결심이 담긴 듯 보였다. 이런 식이면 다음에 불편해져요. 세린이 조용히 말하자 그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커피도 다음에 마실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질 쳤고 그 모습이 길게 늘어진 가로등 불빛에 흩어질 무렵 세리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장 긴 하루였다. 오늘도 같이 들어가요? 아니면 오늘은 나랑 있을래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고 와인잔 너머로 넘겨다보는 눈빛엔 묘하게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민석은 괜히 휴대폰 화면을 켜서 시계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시간은 9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애매했다. 집에 가기엔 이른 것도 같고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더 머무르기엔 이미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다.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 해.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 대답을 이미 여러 번 들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회의 지난주에도 있었잖아요. 이번엔 좀 다른 거니야. 말을 이어가려던 민석은 잠시 말을 삼켰다. 그녀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솔직히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아직도 그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냥 이혼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고 공간을 툭 치는 듯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민석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다물었고 그녀는 그 침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던졌다. 같이 사는 거 솔직히 이상하지 않아요? 각자 연애까지 하면서 같은 집에 있다는 게 난 이해 안 돼요. 서류는 이미 정리했어. 집 계약 끝나면 나올 거고. 그게 언제인데요? 한 달 지났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민석은 그 기류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인식하며 기시감처럼 올라오는 피로를 애써 삼켰다. 세린과의 다툼도 침묵도 이런 식의 따지는 말투도 분명 떠나온 관계인데 어느 순간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나 민석 씨한테 기대도 돼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면서 손등을 민석의 무릎 위에 올렸다. 요즘 회사도 힘들고 집 문제도 좀 꼬였어. 혹시 괜찮다면 나중에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큰 돈은 아니고 잠깐만이라도. 민석은 무릎 위에 닿은 그 손을 애매하게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잠시 시선을 내리깔며 대답을 늦췄다. 그건 내가 지금 말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야. 애매한 건 나잖아요. 그녀는 눈을 치켜 세우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진심인데 민석 씨는 어정쩡해. 손 잡을 땐 다정했고 침대 위에선 말없이 안아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애매하다고 하면 그땐 뭐였는데요. 그 말에 민석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바란 건 그저 아무 책임도 없는 유해의 밤이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지워줄 따뜻함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시작으로 받아들였고 점점 감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 감정 없인 못 자요. 그녀는 술 기운을 핑계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그날 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 상처예요. 민석은 지친 듯 눈을 감았다. 그녀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오늘은 그냥 갈게. 민석 씨, 그녀가 뒤를 붙잡으려다 말았고 그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돈을 내려놓고 나왔다. 술 기운이 올랐지만 정신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다. 밤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세린의 방 창문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였다. 민석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에 가만히 앉았다. TV는 꺼져 있었고 주방엔 남은 과일 접시가 한쪽에 밀려 있었다. 잠시 뒤 세린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 둘은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민석은 오래간만에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어디 갔었는지도,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지도, 그리고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세린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민석은 소파에 몸을 눕히며 아주 짧게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더 또렷해졌다. 그는 베개도 없이 소파에 누운 채 천장 위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초인종이 세 번째 울렸을 때 민석은 거실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현관문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터지듯 올라왔다. 처음엔 낮게 그러나 곧 의도적으로 쏟아낸 듯한 날선 고성이 복도 전체를 울렸다. 문 열어봐요. 왜 대답 안 해요?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고요. 세리는 주방에서 조용히 물을 따르다 손을 멈췄다. 잔해물이 넘쳐 흐르며 손등을 적셨지만 시선을 떼지 못한 건 민석 때문이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그가 벌떡 일어나려다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야? 세린의 물음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명확한 단호함이 있었다. 민석은 머무시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냥 잠깐 만났던 사람이야. 이런 식일 줄은 몰랐어. 잠깐 만났던 사람이 집 앞까지 찾아올 정도면 당신이 뭔가를 잘못한 거겠지. 그 말에 민석은 더 이상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걸어가 현관문 앞에 선 걸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세리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었다. 그러자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순간 멈칫했다. 민석을 상상했는지 혹은 빈집을 기대했는지 몰라도 그녀의 표정엔 명백한 당황과 긴장이 함께 섞여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할 말은 준비해 오셨겠죠. 세린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그 안엔 피할 수 없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말을 이었다. 저는 민석 씨랑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연락이 요즘 너무 뜸해지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억울해서요. 세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지금 이 집까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는데요. 민석 씨, 저한테 잘해줬어요. 말도 따뜻했고 밤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연락도 피하고 나중에만 말하는데 그게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울컥해졌고 끝내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감정이 무너지기 직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나는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했던 건데. 세리는 문틀에 기대어 그녀를 잠시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분노도 조롱도 아니었다.
오히려 복잡하고 조용한 연민, 그리고 무너지는 감정의 실루엣을 품은 채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을 건넸다.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랬던 적 있어요.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누군가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세린을 바라봤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려앉는 듯한 침묵이 둘 사이에 깃들었고 세린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근데 그 마음이 엉뚱한 사람한테 향하면 결국 나만 다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순간만 필요했던 거고 나는 그 순간으로 하루를 살게 되니까. 말을 끝낸 세린은 조용히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돌아가세요. 당신 마음 내가 대신 사과할 순 없지만 적어도 당신이 생각했던 사랑은 여기엔 없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세린은 손끝에 남은 떨림을 애써 감췄다. 현관문이 툭 하고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거실에 서 있던 민석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붙잡고 있었다. 세린은 민석을 보지 않은 채 거실을 지나 방으로 걸어갔다. 발끝이 천천히 움직였고 등을 돌리기 직전 그는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세린은 멈추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 말했다. 이제 이해가 됐어. 그 한마디는 민석에게 물음이었고 동시에 대답이었다. 왜 마음이 멀어졌는지, 왜 같은 집에 살아도 낯설었는지, 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다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세린은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은 이불 속에 묻혀 흘러갔고 그 따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땐 누구도 모르게 아주 작게 몸을 떨었다. 금요일 밤답지 않게 집은 너무 조용했다. 창밖에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맞은편 건물 복도에는 배달원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이 집 안에서는 TV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볼륨을 조금 높이려다 말았다. 화면 속 인물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 웃음은 이 집 안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저 배경음악처럼 흘러가다 흩어졌다. 세린은 식탁 한켠에 앉아 책도 아닌 책을 펼쳐들고 있었고 책장을 넘기지도 집중하지도 않는 눈으로 문장을 훑었다. 지금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이 고요는 익숙하면서도 피곤했다. 늦게 들어왔네.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그녀가 방에서 나와 조용히 물을 마시는 걸 기다렸다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은 것이다. 응, 좀 돌아다녔어. 세린은 짧게 대답하며 컵을 내려놨고 민석은 그 말에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요즘은 다들 바쁜 것 같더라. 그래, 바쁜 게 좋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이 무심한 듯 지나갔지만 민석은 순간 세린의 표정을 살짝 올려다봤다. 그녀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그때 세린의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 낯선 소리.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손으로 화면을 쓸어 넘겨 조용히 끄기만 했다. 답장은 없었고 대화창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몇 초간의 정적은 민석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마치 우연히 고개를 돌리는 척 아무 의미 없이 TV에서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전화 안 받아? 굳이 지금 할 얘긴 아니었어. 누군데? 그 질문은 너무 고닫고 너무 익숙했다. 민석 자신도 그게 묻지 않기로 한 것 중 하나였다는 걸 알면서도 본능처럼 흘러나온 것이었다. 세린은 조금 늦게 아주 차분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 이 집에서 뭐든 따지는 건 그만하지 않았어. 그냥 궁금해서.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냥 궁금해서 시작한 말들이 결국 싸움 되는 거. 우리 그렇게 끝났잖아.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다시 TV를 바라봤지만 그가 보고 있는 화면은 빛일 뿐 내용은 아니었다. 세린은 휴대폰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더 큰 의미처럼 느껴졌다. 밥은?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먹었어. 밖에서. 맛있었어. 그럭저럭.
배는 채웠으니까.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다시 집안은 조용해졌다. TV는 여전히 떠들고 있었고 밖에선 오토바이 브레이크 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들려왔지만 이 집안은 그 어떤 감정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민석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주방 쪽으로 향했다. 세린의 등 뒤를 지나면서 아주 짧게 그녀의 목덜미 근처에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컵을 꺼내 물을 따랐다. 그 조용한 물소리, 그리고 숨소리, 감정이 없는 듯 흘러가는 움직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했고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민석은 다시 세린의 방 문 앞에 서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한 채 손끝만 문틀에 기대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서로 외면한 채 보낸 금요일 밤은 이상하게도 다른 어떤 싸움보다 더 피로했다. 잠깐이면 돼요. 세린 씨, 제발 문 열어줘요. 현관 앞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고 그 안에 맺힌 감정은 지금까지의 어느 말보다도 무거워 보였다. 세린은 문 안쪽에 기대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서 퍼지는 미세한 울림만을 느끼며 그가 끝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요. 세린 씨한테 연락 안 오니까 그날 이후 난 하루도 제대로 못 살겠어요. 세린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에 그가 한 발짝 다가왔지만 그녀는 문 사이로 몸을 비껴 세우지 않았다. 돌아가요. 이야기 좀 해요. 나 진짜 이대로는 못 가요. 그의 얼굴은 확실히 지쳐 있었고 손에는 들고 온 커피 두 잔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세린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마주쳤다. 나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쁜 짓 한 건 나도 알아요. 그날 내가 더 감정적으로 굴었던 것도 인정해요. 근데 세린 씨, 그날 날 피하지 않았잖아요. 그땐 나한테 웃었잖아요. 맞아요. 그땐 웃었어요. 당신이 내 외로움을 조금 덜어준 것도 사실이고 그 순간만큼은 나도 마음이 흔들렸던 거 인정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나는 그걸로 충분했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는 커피컵을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그리고 잠시 후 작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당신 남편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요? 난 당신한테 관심 줬고 대화했고 손잡을 때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세리는 그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보다 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으론 누구도 오래 안 가요. 그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려 하자 세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감사했어요. 그날 나를 웃게 해준 거.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관의 조용함이 돌아왔고 세리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손끝에 남은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그 감촉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녀는 천천히 거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 너머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길을 건너고 있었고 건너편 인도엔 마침 막 들어오는 민석의 뒷모습이 겹쳐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세린의 눈에는 분명히 그 둘이 동시에 보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다가오는 중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멀어지는 중이었다. 세린은 손끝으로 커튼을 쥐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끝내 커튼은 닿지 않았다. 민석이 계단을 오르며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들고 온 봉투를 정리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그대로 보였다. 그 순간 세린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 지금 어떤 감정이지? 미련도 후회도 아니었고 지금 이 감정은 무언가를 새로 정리하려는 조용한 정돈에 가까웠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결국 날 완성시켜주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건 알았다. 하지만 누구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민석은 새벽 3시에 깨어났다. 원래라면 뒤척이다 다시 잠들었을 시간이었지만 휴대폰에 연이었던 문자 알림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밖에 없었다. KB카드 공안 시 47분 결제 승인 30만 2천 원.
KB카드 공안시 영산분 결제 승인 17만 8천 원. KB카드 공안시 27분 결제 승인 54만 원. 자녀 한도 부족 결제 실패. 땀이 식기도 전에 손끝이 먼저 떨렸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앱에 로그인하려다 몇 번이나 손가락이 미끄러졌고 간신히 접속한 계좌 화면에서 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미 200만 원 이상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는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건 설마가 아니었다. 그녀였다. 그 여자.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뜸하던 그녀. 두어 번 전화에 지금 곤란해라고 짧게 답한 게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 그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녀에게 연락을 받지도 응답을 받지도 못했다. 그러다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그가 무심코 넘겨준 카드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다. 한 번은 커피 결제용이라며 사진을 찍어갔고 민석은 그 순간이 가볍다고 생각했었다. 정말 그게 다였을까? 이제 와선 어리석기만 한 착각이었다. 민석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점점 조여왔고 손등에 맺힌 땀을 닦으려다 멈췄다. 휴대폰 화면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눌렀지만 이 번호는 현재 연결이 어렵습니다라는 자동 음성만이 되풀이됐다. 바보 같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나이가 되어서도 생각하지 못한 게 더 창피했다. 그러다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세린이었다. 얇은 가디건을 두르고 거실로 나온 그녀는 민석을 보고 잠시 멈췄다. 무슨 일 있어?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돌아섰을 때 그제야 힘없이 입을 열었다. 그 여자가 내 통장을 긁었어. 뭐, 카드 예전에 줬던 거. 커피 좀 사달라고 하길래 사진 찍어준 적 있었는데 오늘 밤에 1시간 사이에 몇 군데를 긁었더라. 세리는 그 말을 듣고도 곧장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신고는 했어. 정지부터 걸고 내일 새벽에 경찰서 가볼 거야. 근데 전화도 안 받아. 번호도 바꾼 것 같고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세리는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말을 이어갔다. 그날 현관 앞에서 울던 여자 기억나? 그 사람 말이 맞았네. 감정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네. 그땐 몰랐어. 늘 그랬잖아. 당신은 늘 그땐 몰랐어라고 말하잖아. 그 말에 민석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늘 그랬다.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야 후회하고 그 순간에는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착각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누군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맙더라고. 세리나, 너랑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말 안 해도 서로 지치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바람을 폈다고? 그녀의 말은 차가웠고 똑바로 꽂혔다. 민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알겠어. 이제 그런 설명 필요 없어. 다만 한 가지만 말해줘. 뭐, 지금은 후회해. 아니면 지금도 그 여자 생각나. 민석은 그 질문에 오래 머물렀다. 긴 침묵 끝에 겨우 입을 열었다. 후회해. 많이. 근데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후회인지 모르겠어. 아니, 못 받아. 그걸 말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이 말만 듣고 싶었거든. 세리는 그렇게 말한 뒤 조용히 등을 돌렸다.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빠르지도 않았고 문을 닫는 소리 또한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그 닫히는 문 하나로 자신이 그 어떤 기회를 영영 놓쳤다는 걸. 물이 욕조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 깊숙이 퍼졌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물의 흐름은 감정의 끝자락을 감싸듯 조용했고 그 아래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피곤이 내려앉은 눈꺼풀 아래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고개를 반쯤 떨군 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이런 식의 정적은 낯설었다.
지나온 시간 어디에도 욕실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대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고, 서로의 피부가 물속에서 맞닿은 채 그저 숨소리와 물결로만 시간을 채운 적도 없었다.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자유였을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고, 민석은 그 말이 부유하지 않게 가만히 손을 담근 채 받아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누구의 시선도 없이 각자 숨 쉴 수 있다는 게 자유 같았지. 근데 그 숨들이 다 서로를 밀어냈지. 맞아. 언제부턴가 서로를 안 보는 게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 같이 사는지도 모를 정도가 됐어. 세리는 고개를 조금 들어 그를 봤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눈가엔 오래된 피로가 고여 있었다. 그런 얼굴을 한 남자와 다시 욕조에 함께 앉을 줄은 몰랐기에 그녀는 조금 천천히 물을 저었다. 나 가끔 그런 생각해. 우리가 이혼하기로 했던 그 순간보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넘기는 날들이 더 아팠던 것 같아.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이 물결을 만들었고 그 파장이 세린의 무릎을 스쳤다. 세린아. 응. 진심으로.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했어. 질문은 평범했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 묻힌 감정은 평면적이지 않았다. 세린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물속으로 손을 담갔다. 그리고 손끝으로 물의 온도를 느끼며 말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끼긴 했어. 근데 그게 다야. 그 이상은 없었어. 기댈 곳이었는데 그 기댐조차 오래 못 가더라고. 난 무너진 것 같아. 민석이 말하며 등을 기댔다. 처음엔 그저 벗어나고 싶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는 게 좋았고, 관심받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엔 나를 제일 바보 만든 것도 그 사람이더라. 세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기도 했고, 이제 와서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민석의 질문에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저 우리가 너무 오래 서로를 몰랐던 거지. 욕조 안의 물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조금씩 온도를 되찾고 있었다. 이게 다시 시작이라는 뜻은 아니었지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오랫동안 따로 잤다. 각자의 방, 각자의 침대에서 다른 시간에 잠들고 다른 꿈을 꿨다. 서로를 깨우는 일도 굳이 안부를 묻는 일도 없었다. 그게 당연해진 지 오래였고 서로 그 공기를 받아들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소파엔 둘이 앉아 있었다. 말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 하나 먼저 앉자고 권한 적도 없었고 누가 먼저 TV를 켠 건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저녁이 깊어졌고 식탁 위의 그릇을 정리한 후 둘은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다. 화면에선 오래된 영화가 흐르고 있었다. 대사도 익숙했고 결말도 알고 있었지만 둘은 그 장면 하나하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조용히 응시했다. 민석은 다리를 꼬고 팔걸이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고 세리는 무릎을 모아 한쪽 팔로 담요 끝자락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로 손이 겹쳤다. 처음엔 무심한 손끝이었고 그 위로 얹어진 또 하나의 손도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석은 손을 치우지 않았고 세리는 그 위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단지 숨을 한 번 더 깊게 쉬었을 뿐이었다. 이 장면 기억나? 민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봤던 영화잖아.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때 내가 중간에 졸았지. 당신은 끝까지 보고 있었는데 나 깨운다고 괜히 커튼도 닫고 조명도 끄고 그랬어. 민석은 웃지도 대꾸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지만 분명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미련도 아니고 감정의 정리도 아닌 그냥 오랜만에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 세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화면으로 돌렸다. 시간이 참 이상해. 우린 매일 같이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진 거지. 멀어졌던 건 너랑 나 사이에 같이 보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 같아. 같이 보는 것? 영화든 식사든 감정이든
그걸 각자 따로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멀어졌지. 그 말에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겹쳐진 손 위로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레 움직였고 세리는 그것조차 묘하게 익숙한 감촉처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저 한마디만 덧붙였다. 지금은 같은 걸 보고 있는 거 맞아.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지금만큼은 같은 장면 속에 있어. 소파 위 공기는 따뜻했지만 둘 사이엔 여전히 가느다란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렇다고 그 선이 아프거나 차갑지는 않았다. 그저 아직 서로에게 다가가도 되는지 묻고 있는 것처럼 조용한 온도로 이 밤을 견디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맺히는 소리가 들렸다. 날은 맑았고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은 조용히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세리는 서랍을 열었다. 어제 다 못 정리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안쪽에서 반쯤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잡아당겼다. 금세 종이가 느슨하게 찢겨 있었다. 양쪽이 매끈하게 잘린 게 아니라 누군가 급하게 찢었던 듯. 가운데가 비틀린 채 갈라져 있었고 조항과 인적 사항이 적힌 부분은 정확히 두 조각으로 나뉘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세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고 그녀는 그 찢긴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민석이었다. 회색 니트의 잠에서 덜 깬 얼굴.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세린이 바라보는 종이를 함께 내려다봤다. 너야? 세린이 물었다. 민석은 한쪽 어깨를 살짝 으쓱였다. 그냥 어제 갑자기 버리려고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는 부엌으로 향했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너무 많이 썼더라. 그 서류. 몇 번을 썼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결국 쓸 일이 없었네. 세리는 찢어진 종이를 접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걸어가 머그잔을 꺼냈다. 민석은 말없이 잔을 받아 그녀 앞으로 내려놓았고 커피는 잠시 후 향기만을 남긴 채 잔 안에 차올랐다. 그날 기억나? 세린이 물었다. 우리 한 달만 더 같이 살아보자고 말했던 날. 기억나? 내가 그럼 한 달만이라고 말했을 때 난 그 한 달이 꽤 긴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길더라. 한 달인데 몇 년을 산 것 같아. 나도. 세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겁진 않았고 쓰지도 않았다. 그저 입안을 채우는 정도의 온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다시 해보자는 말 안 할 거지. 민석이 물었다. 세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말 해도 다시 또 돌아가잖아. 그냥 지금처럼. 말 안 해도 같이 있는 거. 그걸로 충분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시간 속에서 커피를 마셨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듯한 조용한 아침이었다. 햇살이 침구 위로 길게 스며들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반쯤 열린 채 밤새 묻어있던 공기를 천천히 털어내고 있었다. 민석은 눈을 떴고 바로 옆에서 잔잔한 숨결이 들리는 걸 느꼈다. 세리는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지만 몸의 곡선은 그의 팔 아래 자연스럽게 안겨 있었고 이불 위에 얹힌 손끝 하나까지도 불필요하게 의식되지 않았다. 그건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고 기억보다 더 오래된 익숙함이기도 했다. 오래도록 멀었던 침대, 서로를 마주 보지 않았던 수많은 밤, 그 모든 시간의 공백을 건너온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하고 단단했다. 세리나. 민석이 낮게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눈을 떴다. 눈가엔 아직 잠이 남아 있었지만 입꼬리는 작게 말려 있었고 그 미소는 따뜻했다. 응. 어젯밤 잘 잤어. 응. 생각보다 푹. 민석은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 손끝이 예전처럼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주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침대에 다시 같이 누울 줄 몰랐어. 나도. 같이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릴 줄 알았는데 이불 끝을 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은 몰랐지. 세리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엔 긴장도
미련도 없었다. 대신 아주 담백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한 달 동안 많은 걸 알게 됐어. 감정이 없이는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가 진짜로 필요했던 건 감정보다 신뢰였더라고.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 다시 일어났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확신. 그게 없으니까 서로를 바깥에서 찾아 헤맸던 거고.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나처럼 무서웠어. 응. 당신이 없으면 어쩌나. 내가 누군가에게 또 기대면 어쩌나. 그럼 결국 난 나로부터도 멀어질까봐. 이젠 안 무서워? 이젠 알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부부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부가 되고 싶은지. 두 사람은 말없이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부엌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으며 오직 이불 속에서 작게 맞닿은 체온만이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대신했다. 잠시 후 세린이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다. 한 달. 그 덕분에 알게 됐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누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난 내가 그 사람이라서 조금은 후련해. 민석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린 옆에 앉았다. 그들의 첫 번째 동행은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이번엔 이해와 신뢰로 시작된 진짜 부부의 시간이었다.